피해자에게 빌어야지 왜 엄한 판사와 하나님에게 용서를 빚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가끔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사과문을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과문을 잘못 올려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모 연예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문을 올렸을 때도 그렇고요. 모 유튜버가 뒷광고가 문제가 돼서 해명을 담은 사과문을 올렸을 때도 갑론을방 말들이 참 많았어요. 지켜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은 한 번에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쓴 사과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5년 12월 30일 SBS 연예대상 때 전현무 씨가 강호동 씨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 전현무 씨가 본인의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 깔끔합니다. 사과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두 번째,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세 번째,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넷째, 향후 어떤 모습으로 시정할 것인지. 바로 전현무 씨의 사과문에 이 모든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전현무 씨가 참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계에서 그렇게 롱런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을 쓰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고요. 저도 젊은 시절 사회생활 초반에 좀 했던 실수입니다. 뭔가 억울해서 내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저러저러 했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과문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글이지 가해자 입장에서 쓰는 글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 모드로 변환되는 겁니다. 니들이 난리쳐서 내 와이프가 상심해서 자리보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우리 소속사 배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소속사에서 입장 발표하는 거죠. 제발 좀 그만해,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거 철저히 사족입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저지른 일로 생긴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면서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내가 피해자이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과를 애매모호하게 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사과를 할 경우 내가 다 잘못했어, 뉘우치고 있어 말을 하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대충 사과를 할 경우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지 못하게 돼요. 부부간에 이런 경우 많아요. 빨리 갈등을 끝내려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 마음 좀 풀어, 이러고 땡인 거죠.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 반장이 사과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뭐가 미안한데? 네 맘 알면서도 괜히 꼬투리 잡은 거 엄한 사람 질투해서 혼자 삐지고 혼자 발작하고 문도 그냥 막 닫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서야 사과하는 거. 실은 홍 반장 역할을 맡았던 김선호 씨 또한 얼마 전 여친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었죠. 배우 생명이 끝났구나 싶을 만큼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본인의 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선호 씨는 사과문에서 본인의 과거에 대한 잘못, 깔끔한 사과,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과 변명은 다른 거예요. 변명은 면피를 하기 위한 핑계고요. 해명은 오해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 거죠. 김선호 씨의 사과문이 나온 이후에 본인과 지인들의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김선호 씨의 입장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었고요. 지금은 김선호 씨가 나름의 입장이 있었구나라고 납득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선호 씨가 앞으로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사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사과를 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자입니다. 일단 전현무 씨도 문제가 된 다음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일이 지날 경우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급장 떼고 관등성명 떼고 사과하라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못 70, 상대방이 30 했을 경우 70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는 거죠. 과장이 아랫사람에게 실수하면은 아랫사람에게 내가 이러면서 실수했네라고 사과를 하는 거죠. 아빠가 딸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윗사람을 보면은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세 번째, 순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과하라입니다. 사과문을 쓰면서 본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흔하고요. 또 정말 웃기는 게 가해자가 죄를 저지르고 깜빵에 가면은 판사에게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열심히 쓰잖아요. 또 어떤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는 이런 방법 말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빌어야지 왜 엄한 판사와 하나님에게 용서를 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사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서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한다입니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용서를 받은 건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혹은 법적으로 합의라는 걸 할 때 있잖아요. 민사 소송이 될 경우 그 합의금 액수가 안 맞으면 판이 깨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진 후 사과를 받은 후의 용서 여부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까지가 용서다, 내지 내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맞는 사과 방식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강제 사과시키지 말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끼리 싸우면 선생님이 2명 불러다가 강제 사과시키잖아요. 둘이 서로 잘못했다 해. 그리고 서로 안아줘. 이제 끝이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일을 할 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진심은 어리지 않더라도 사과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과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그 사과를 받아주겠다라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족 간의 갑질로서 이루어질 때예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시어머님이 갑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좀 무경한 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며느리한테 사과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랫사람 네가 사과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싸웠을 경우 아직도 서로 삐져 있는데 억지로 사과시키고 화해시키는 엄마도 있잖아요.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갑질행위예요. 그냥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사과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스스로 해야 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21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으로도 그렇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실수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또 다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또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해야 할 사과가 있다면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영상인데 구독자님들 모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좀 바꿀까? 해피 주니어는 내년 할까?